여보, 당신은 왜 통병원에 안 가네? 나도 모르지. 그냥 먹는 거 먹고 사는 건데. 아니, 나는 같은 나이인데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챙기잖아. 당신은 약 하나 안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멀뚝해? 글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젊어서부터 습관이 그런 것 같아. 습관이라니 나랑 똑같이 살잖아.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르지. 나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았고 당신은 늘 편한 것부터 찾았잖아. 그게 그렇게 큰 차이야? 응, 그게 지금 차이로 나오는 거지. 이런 대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직접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60을 넘기자마자 병원이 일상이 되고,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났다고, 유전이 좋다고, 운이 좋다고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정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식습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연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질문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70이 넘어도 잔병 치레 없이 지내는 걸까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대단한 운동 비법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식사 습관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50, 60이신 분들뿐 아니라 40, 50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은 아플 때 고치는 게 아니라 멀쩡할 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밥을 먹고 나면 더 피곤해지지는 않으신가요? 검진 결과지를 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수치들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70대가 약 안 먹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 4가지 식습관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고혈압, 당뇨, 변비로 고생하시는 60대, 70대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습관들을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건 내가 당장 바꿀 수 있겠는데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백세 연구가 전하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잔병 치레 없이 나이 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건 안 먹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걸 먹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음식이란 광고에서 보던 건강식이 아닙니다. 비싼 유기농도 아니고 어려운 레시피도 아닙니다. 그저 가공되지 않은 음식, 본래의 형태가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또렷합니다. 편리함이 먼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나는 음식, 봉지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짜고 달고 부드러운 음식. 처음에는 정말 편합니다. 씹을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몸 안에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가공식품이 많아질수록 몸속 염증 수치는 서서히 올라가고 혈압과들과 혈당은 이유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망가질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재료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흰쌀밥과 잡곡밥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 수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흰쌀밥은 먹고 나서 1시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지만 잡곡밥은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차이가 하루 3끼, 1년 1000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매일 급격한 변화에 시달리고 췌장은 계속 과부하가 걸립니다. 10년이면 당뇨, 20년이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석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일주일 동안 즉석밥,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으로만 식사를 하고 혈액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평소보다 30% 이상 올라갔고 나트륨 수치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집에서 직접 만든 밥과 반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아니었습니다. 잡곡밥,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일주일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잔병 치레 없이 나이 드는 분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무 음식이나 집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합니다.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정제된 흰쌀보다 잡곡이 섞인 밥을 고르고, 반찬을 고를 때도 오래 보관되는 것보다 오늘 만든 것을 선호합니다. 대단한 결심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먹는 게 몸이 편하다는 걸 이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병원 대기실에서 확실히 갈립니다. 자연식을 우선하는 분들은 약봉지보다 장바구니를 먼저 챙기고, 성분표보다 재료의 모양을 먼저 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 끼를 먹을 때 이 음식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선택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햄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돼지고기였죠. 그런데 지금 햄의 모양에서 돼지고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 가지 첨가물이 들어갔고 소금과 설탕이 과하게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구운 돼지고기는 어떤가요? 돼지고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자연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백세 연구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노후 건강은 특별한 날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 부분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첫 단추는 잘 끼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연식 식습관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공통점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을 좌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장입니다. 잔병 치레 없이 나이 드는 분들을 보면 속이 편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규칙적이며 특별한 약 없이도 몸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답은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에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평범한 음식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 나물, 잡곡, 콩, 이런 음식들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의식해서 챙기기보다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해왔습니다. 반대로 잔병 치레가 잦은 분들의 식단을 보면 공통적으로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씹어야 하는 음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부드러운 게 좋다고, 넘기기 쉬운 게 좋다고 점점 그런 음식만 찾게 되면 장은 일할 기회를 잃습니다. 장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일을 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빗자루 역할을 합니다. 장 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쓸어내고 나쁜 균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발효식품은 장 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좋은 균이 살아남도록 도와주고 나쁜 균은 억제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만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며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 안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하루 한 끼라도 반드시 이런 음식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식습관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끝까지 지키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서 단백질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고기 먹으면 소화 안 된다, 이도 약해졌고 먹고 나면 더부룩하다, 이런 이유로 밥과 반찬만 먹는 식사가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잔병 치레 없이 나이 드는 분들은 이 지점에서 선택이 다릅니다. 많이 먹지는 않지만 절대 빼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회복력, 낙상 이후의 예후 모두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그때부터 허리, 무릎, 관절이 차례로 무너집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후부터는 1년에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70세가 되면 근육의 1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80세가 되면 20%가 사라집니다. 근육이 20%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어야 하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낙산 이후 골절로 입원한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더 빠지고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를 합니다. 고기가 부담되면 생선, 달걀, 두부, 콩으로 대신합니다. 중요한 건 종류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섭취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매일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하루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약 1g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g이 어느 정도일까요? 계란 2개에 약 12g, 두부 반무에 약 10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입니다. 3끼에 나눠 먹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방식입니다. 이분들은 빨리 먹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화는 편해지고 몸은 덜 부담을 받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입에 30번 씹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장된 숫자 같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씹으면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섞이면서 소화가 쉬워집니다. 위와 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턱을 움직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는 겁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20년 동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씹는 힘이 약한 그룹이 씹는 힘이 강한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1.5배 높았습니다. 잘 씹지 않고 빨리 먹으면 소화도 안 될 뿐 아니라 뇌의 기능도 떨어져서 치매가 빨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오래 씹으면 뇌가 깨어있고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혹시 식사 시간이 늘 10분 안쪽이신가요? 그렇다면 몸은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10분 만에 먹으면 뇌는 아직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고 소화는 안 되고 속은 더부룩해집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당량을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식사 조절입니다. 100세 연구를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양보다 방식을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한번 해보세요. 시계를 보면서 20분 동안 천천히 드셔보세요. 한 입 넣고 30번 씹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속이 편하고 식후에 졸리지 않고 다음 끼니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식습관을 실제로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식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식 우선, 장 건강, 단백질 섭취. 이 3가지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한테도 가능할까? 오늘은 실제로 이 습관들을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분들입니다. 단지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끊기지 않고 반복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72세 김모 씨입니다. 남성분이고요. 6개월 전만 해도 혈압약 2종류, 당뇨약 1종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계속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복잡한 식단표를 따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 둘째, 매일 김치와 된장 중 하나는 꼭 먹기. 셋째, 저녁에 두부 반무 먹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무겁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0이었던 수축기 혈압이 130으로 다시 125로 내려갔습니다. 당뇨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혈압은 125로 안정되었고 혈당 조절이 잘 되어서
당뇨약을 중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체중도 5kg이 빠졌습니다.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운동 안 했는데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어요. 전에는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5층도 괜찮아요. 약 먹는 것도 줄었고 병원 가는 횟수도 확 줄었어요. 두 번째는 68세 박모 씨입니다. 여성분이고요. 만성 변비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지 못했고 늘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약 먹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대로 평생 약에 의지해야 하나 싶어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딱 2가지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나물 반찬 하나씩 꼭 먹기. 둘째,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천천히 씹기. 이것만 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게 답답하고 나물 반찬도 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조금 편해졌고 속이 덜 더부룩했습니다. 2달째는 변비약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일주일에 1번만 먹어도 됐습니다. 3달이 지나자 변비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4달째 들어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개운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피로감이 50%는 줄어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약국 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1번씩 변비약 사러 갔는데 이제는 한 달에 1번도 안 가요. 소화제도 안 먹고 피로회복제도 안 먹어요. 그냥 밥 잘 먹으니까 몸이 알아서 좋아지더라고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단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식단표를 만들지도 않았고 매일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딱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끊기지 않고 반복했을 뿐입니다. 김 씨는 잡곡밥, 김치와 된장, 두부, 박 씨는 나물 반찬, 천천히 씹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6개월, 4개월 동안 쌓이면서 몸 전체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오늘 점심부터 잡곡밥으로 바꿔볼까? 저녁에 두부 밥물을 추가해볼까? 매일부터 천천히 씹어볼까? 이 중에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그걸 일주일, 한 달, 3달 동안 끊기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몸은 급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바뀝니다. 백세연구에서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완벽한 하루보다 꾸준한 6개월이 낫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먹고 내일 포기하는 것보다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식습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병 치레 없이 나이 드는 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습관처럼 마십니다. 반대로 몸이 자주 아픈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을 잘 안 마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싫어서. 이 말을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분 부족이 만드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은 가장 먼저 순환을 줄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노폐물은 쌓이며 피로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묽은 죽과 된 죽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탈수 상태가 5%만 되어도 집중력이 2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몸무게 60kg이라면 3kg의 수분만 부족해도 머리가 멍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노폐물 축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거르면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면서 신장에 부담이 가고 심하면 요로결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 두통, 어지러움, 관절통 이런 증상들의 숨은 원인이 수분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통은 의외일 수 있는데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이 적응하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안정됩니다. 오히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 방광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갈증을 느낄 때 마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미 마셔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갈증은 이미 몸이 수분 부족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컵, 식사 전 한 컵, 외출 후 한 컵. 이 단순한 반복이 몸을 지켜줍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은 하루 1.5리터, 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입니다.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전 한 컵, 오전 중 한 컵, 점심 식사 전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 한 컵. 이렇게 나누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억지로 먹지 않고 피곤하면 하루 쉬어갑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먹어야 해.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해.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 해.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정직하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좀 무리해도 버텼지만 60을 넘기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어제 과식했으면 오늘은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못 잤으면 온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작은 불편함이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속쓰림을 참고 먹다가 위염이 되고 무릎 통증을 참고 걷다가 관절이 망가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경고입니다. 지금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이 경고를 존중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그날 하루는 죽이나 미음으로 가볍게 먹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않고 쉽니다. 이게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잔병 치레 없이 나이 드는 분들의 4가지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자연식을 우선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음식, 본래 형태가 남아있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편리함보다 재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음식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번만 떠올려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둘째, 장 건강을 챙깁니다.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끊기지 않게 먹습니다. 김치, 된장, 나물, 잡곡, 콩. 하루 25g의 식이섬유를 채웁니다. 조금이라도 매일. 이게 핵심입니다. 셋째, 단백질을 절대 빼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를 하고 천천히 오래 씹습니다. 한 입에 30번. 식사 시간은 20분. 근육은 생명이고 씹기는 뇌 건강입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의 신호를 존중합니다. 하루 1.5리터. 갈증 전에 마시고 몸이 불편하면 쉬어갑니다.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각각은 작아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을 때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2세 김 씨는 6개월 만에 약을 줄였고 68세 박 씨는 4개월 만에 변비약을 끊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건 딱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를 끊기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병원보다 일상이 편해지고 약보다 식탁이 먼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건 해볼 수 있겠다. 이건 나도 바꿀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백세 연구는 완벽한 식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만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끊기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물 한 잔을 더 마셔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잡곡밥을 한 숟가락 더 넣어보세요. 모레는 김치를 한 젓가락 더 먹어보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첫 일주일은 어색할 겁니다. 한 달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넘기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게 믿겨집니다.
1년이 지나면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점심에 뭘 드셨나요? 오늘 물은 몇 잔 마셨나요? 저녁 식사 때 얼마나 천천히 드실 건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10년 후 여러분을 만듭니다. 백세 연구가 전하는 이런 60대, 70대 건강 정보가 앞으로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